이게 골치 아파. 이거만 생각하면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아, 요거만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없어요? 저도 이거 오늘도 지금 유튜브 다 모이가 프레센터에 난린데 보수 유튜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 측에 그냥 가족들 아니면 이거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용된 거다 아니다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쉽지 끝나지 않냐 이랬더니 이게 정당법에 그걸 다 공개해주면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면 가족이 또 공개되면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의혹 넣을 때마다 공개라 하면 그러면 이게 누가 이게 게시판에 누가 어떻게 그걸 마음 놓고 쓰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이게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 경찰이 나서가지고 이제 아무리 정당법보다 압수수색 영장이 더 우선할 거 아니에요. 정당법이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 압수수색 영장은 뭐냐 하면 대통령을 뭐 이게 협박한 다른 사람 글이에요. 이건 한동훈 대표 가족 글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한동훈 대표 가족이라 추정되는 사람은 글 올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열받죠.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욕하면 근데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경찰이 그것까지 압수할 수는 없잖아요. 협박을 해도. 그거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논란이 사그러질 때까지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취재한 겁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력히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는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라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그 다음날 집회에서 있었던 발언인 거죠? 네, 광화문의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었고요.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결을 두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말했고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성기류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 박수현 의원은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연 집회에 참여해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비명계의 움직임은 어떨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다. 또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최근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열기로 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최민희 의원은 16일 집회 참석 도중 현장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에 대해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면서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집회를 자해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25일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 위증교사 혐의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위증교사 혐의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일단 지난 15일 있었는데 자,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저는 재판 대응이 좀 이게 아주 큰 방향이 잘못됐다 봐요. 형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진지하게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몇 명 가운데 있는 최강욱 의원 있죠. 이분도 그냥 내가 16시간 해줬다. 한두 번 보고 미안하다 이러면 이게 벌금도 얼마 안 나와요. 솔직히 저도 많이 해줬어요. 인턴. 그다음에 이거 돈봉투 송영길 의원 300만씩 받은 사람 있죠. 그냥 관행대로 주길래 봉투 받았는데 정말 죄송하다. 이러면 이게 의원직 상실 징역이 안 놉니다.
벌금 나옵니다. 벌금. 근데 무죄 다투다가 징역 3개월 받았잖아요. 예. 제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면 골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래 인정할게 유죄는. 근데 이거 골프 치고 안 치고가 이게 선거에 큰 영향 없는 거 아니냐. 나 졌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근데 판사가 볼 때는 아니 골프 친 것처럼 쏘기려고 사진을 위조했다 하는데 그걸 굳이 다툴 필요 있나요? 제 말에 좀 인정하면서 반성하면 예. 차라리 이런 게 그 형량에 감경 요소가 많이 있어요. 예. 선거 떨어진 것도 감경 요소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선거 떨어진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얼마나 영향 주는지 진지한 반성 이런 걸 하거든요. 예. 국토부도 그래. 저희 다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것도 그냥 공문이 열 몇 번 오니까 공사실 인정하는데 실제 내가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대선까지 5년간 못 넣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판사님 죄송한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읍소하면 판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 말은 이게 좀 인정하면서 이게 그 진지하게 반성하는 식으로 읍소하면요. 이런 형은 안 논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계속 판사 무죄 타는 데고 무죄인데 무슨 탄원을 해요. 무죄 판단한 거지. 그다음에 앞에 집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급박으로 힘으로 사법부를 누르고 하니까 이게 형량이 안 좋은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것은 어떤 재판 전략, 변호인 전략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정치 변론을 하고 있어요. 정치 변론을 했다. 법리로 가야죠. 장 변호사님은? 제가 그 어떤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는지를 비교적 소상히 뭐 듣고 간접적으로 봤는데 예. 이거는 저는 재판부의 판단 내용은 좀 그냥 법조인으로서 수긍하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언론이 뭘 주목했습니까? 김문기라는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난 몰랐다. 네. 알았냐 몰랐냐. 굉장히 그 부분에 집중이 됐었죠. 예. 무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종편 채널에서 이 시민 패널인가요? 이래서 물어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검찰이 증거를 어떻게 냈습니까? 여러 명 단체 사진 중에 딱 그 김문기 씨랑 붙어 있는 마치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증거를 일부만 사진을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그날 골프를 친 것처럼 한 거 조작됐다. 이 말의 전체적인 취지는요. 김문기란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하기 위해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는 하지도 않은 말. 그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실제로 그 사진은 골프 친 날의 사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변론 전체의 취지 내지는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도요. 전체적인 맥락, 취지 이러거든요. 근데 무슨 현미경을 들이대시듯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전제를 한 뒤에 예. 골프를 쳤네, 허위. 이 판단은 법리적으로 정말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아니 압박으로 느꼈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은요. 후보자들의 재산, 뭐 자신의 뭐 그 학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거짓을 했을 때 처벌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국토교통부의 행위란 말이에요. 어쨌든 형사처벌 조항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문 그대로 적용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이 재판부가 과도한 판결을 했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죠.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의 분들도 너무 과도하다. 우리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 생방송 중에 놀라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예. 전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바로 잡힌다. 바로 잡히면 어느 정도 수수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 나올 거라고 보고요. 2심은 무죄다? 네. 왜냐하면 이게 형이 좀 세게 나와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유죄를 하면은 벌금형으로까지는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법리적으로 전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 만약에 뭐 유죄가 나온다면 이거는 8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합당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 변호사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1심에서 뭐 한 200 정도 놓으면 어떻게 100만 원 밑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벌금 미분만이 나왔다면 그리고 이제 그 징역 1년을 어떻게 80으로 깎습니까? 그거는 판사도 여론을 보잖아요. 예. 똑같은 게 그 유무죄가 똑같은데 판사들끼리도 이게 너무 틀릴 수가 없어요. 모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뼈아픈 거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게 무죄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놓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유죄가 녹아 1년 놓았으면 또 이게 항소심에서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왜 김문기 씨 몰랐다 무죄 받고 예. 명분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아하. 그래 김문기 씨를 무죄 줬잖아. 이래 버리니까 항소심 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인도 안 돼. 무죄 받은 건 항소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백현도 하나 다투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백현동이 정인 공무원 다 나왔잖아. 이미 12명. 그럼 이게 항소심에 뭐 할 게 있어요? 저는 들어보니까 이게 이대로 계속 장애 집회하고 나는 안 죽는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또 뺐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그 메가드가 한 말이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서 변호사의 말씀이죠. 예. 아니 메가드. 메가드. 나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러다면 이게 정치판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전략을 안 바꾸면요. 저는 몇 달 안에 항소심 끝나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아마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에서는 안 할 거야. 전화배치로 갈 거예요. 간단한 사건이지만 중요하니까. 그럼 전화배치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11명이에요. 지금 진보로 부른 사람 둘이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게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체적인 재판 총평이랄까? 네. 일단 저는 이제 좀 공론장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언론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얘기, 해설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예. 저는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죄 유죄를 떠나서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금 100만 원에 살짝 못 미치는 선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 아예 무죄라면 모를까. 그 말씀을 양형 기준표상으로 드렸었거든요. 저희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형량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판사도 어느 정도 재량은 갖고 있지만 다 기준표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당장 또 25일 1심 선고를 또 앞두고 있고 장외 집회는 계속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사법부 겁박 시위다, 자해 행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 저는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오늘 한 언론에서 썼는데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입니다. 예. 선고는 선고고요. 특검은 특검인 거예요. 이거를 왜 장외 집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단정짓습니까?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건 있습니다만 원래 했던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전의 성격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1심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이건 사법부 겁박이다. 정말 사법부 겁박이라는 것은요. 생중계를 하라고 외부에서 종용하고 아니면 뭐 모니터링 TF단을 구성해서 적의 조치하겠다고 하는 걸 겁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바 정진석 전 실장 실형 6개월이 나왔었죠. 고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사실상 조롱했었을 때요. 그때 국민의힘이 논평냈습니다. 정치 판사라고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 이걸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장애 집회를 사법 방탄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적으로 비겁하다. 어떤 성과를 못 낸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서 변호사님.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3번째잖아요. 예. 근데 2번째까지는 장애 집회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3번째만 장애 집회하는지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특검하려면요. 국회에서 한 표라도 만나서 이게 끌어와야지. 예. 장애 집회한다고 이게 국민의힘에 한 표가 옵니까? 저는 이게 방탄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장애 집회한다고 특검이 되느냐고요. 지금 특검 국민여론이 높은데 장애 집회 몇 명 옵니까? 실익도 없고요. 제 말은 이제 그 의회 내에서 어떻게든 이게 특검 관찰하려면 여당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에게 몇몇 정치인을 소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주고 그 대가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대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출마 희망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하는 영상이 MBC에 의해 보도됐는데요. 2021년 9월 18일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가 부산 김해공항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입니다. 이 영상에는 2022년 지방선거 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A씨, 대구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 B씨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명씨가 이들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자 윤 대통령은 이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이제 대통령 당시 후보가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 장면, 명태균 씨의 모습까지 이제 찍힌 게 나가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가운데 명태균 씨의 지인의 가족이 이 산단 발표 전에 해당 부지를 산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그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산단 부지 매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예. 창원에 거주하는 명모 씨는 총 10필지 6,431제곱미터를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발표 직전인 지난해 2월 사이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시점은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부가 후보지 지정을 공식 발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이고요. 이에 제보자 강혜경 씨는 매입자 부친이 명 씨와 친분이 있고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공보물 제작 등 일을 의뢰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명태균 씨는 자신이 제안한 대로 국가산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자신이 땅 한 평 사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명태균 씨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윤 대통령 부부까지 가야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서 변호사님 이 재판 이 관련 수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소개해줬다는 게 있잖아요. 예. 대통령한테 예. 명함.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요. 요즘도 이게 어디 한번 나가면 하루에 집에 오면요. 명함 한 10장씩 나와요. 예. 근데 이게 버릴 때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 뭐 별의별 사람 소개해준 명함 주고 받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다고 대통령이 기억하고 공신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해명했잖아요. 명태균 씨한테 말라고 이게 여론조사 해달라고 합니까? 여론조사가 대선 때는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지방선거 기초연이나 이렇게 작은 선거는 거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조작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수준이 대통령 선거에 여론조사 기가 하나가요.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럼 이게 갤럽이 대통령 다 만들죠. 리얼미터나. 그게 안 됩니다.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산단도 그래. 원희룡 장관이 설명하잖아요. 요즘 이게 민간위원들이 다 마지막까지 심사하고 합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어. 확률이 어디 높다. 저도 그때 창원이 높다. 대충 그 분위기가 이미 나옵니다. 가능성을 보고. 그럼 이게 좀 사둘 수가 있죠.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뭐 정보가 미리 쳤다. 이건 아니고. 예. 명태균 씨 말대로 본인은 한 평도 안 샀잖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영상에 나타났던 A 씨와 B 씨는 이제 이번에 명태균 씨에게 그 2억 4천만 원인가요? 뭐 돈을 맞습니다. 줬다. 그런 의혹이 있는 분들이 이제 대통령과 명함을 교환을 했고, 그런 이제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친분이 정말 사실이구나 입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돈을 줬다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가 더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장사에 예. 그분들이 쏘은 거죠. 저는 그래 봐요. 속았다. 예, 대통령을 소개시켜 주니까 뭐 대단한 실적 공제 줄 것처럼. 근데 대통령 기억도 못 해. 예. 뭐 수많은 명함 받고 자기 선거 급한데.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브로커들이 원래 높은 사람들하고 인사시키면서 나 힘 있다. 이렇게 돈 받는 게 많아요. 그런 거죠, 이게 브로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 이 두 사람을 데려갔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인사시켜 주려고 예. 이렇게까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원 신단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산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를 한 10년 이상 굉장히 잘 알고 지냈다는 사람이 명태균은 일 봐주고 여론조사 돌려주고 돈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돈 나올 근원을 짚고 있었다라는 거죠. 명태균 씨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도 내용 따르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뜨는 땅이다. 실제로 봤더니 추적해봤더니 지인들이 땅을 산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한국 무슨 미래발전연구소인가요? 그 짐이 이 부지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이틀 뒤에 그 창원에 있는 원전 회사에 가니까 거기 주식을 사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예. 그게 오를 거다라고 육성까지 심지어 남아있어요. 이러면 이 정권이 일개 브로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유착됐는지 기시감이 많이 드는 거죠. 양평 고속도로 갑자기 뭔가 바뀌고 노선이 바뀌고 그 여사의 친인척 그 부지를 통과하고 예. 이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부의 정말 큰 문제는 경제, 정치 여러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들이 어떻게 독재 정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버젓이 21세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실체가 없습니까? 주식을 사고 땅을 매입했는데요.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겁니다. 예. 매일 뭐 새로 하나씩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차근차근 또 내일 다시 정리를 해보고,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측에 자료를 보존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버를 내비둬라 뭐 이런 말인가요? 네, 현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다소
다수 나오면서 누가 글을 썼는지 논란이 일고 있고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가 작성자를 고발을 했습니다. 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 서버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달라 라고 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요. 현재 당내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게시자를 들춰내는 건 정당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 처리 방식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디까지 접근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사실은 그 의원총회 안에서도 굉장히 경론이 있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당내 기류, 원내 의원들의 기류라고 하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골치 아파. 이거만 생각하면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요거만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없어요? 저도 이거 오늘도 지금 유튜브 다 모이가 프레센터에 난린데 보수 유튜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 측에 그냥 가족들 아니면 이거 이렇게 공개가지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용된 거다 아니다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십자가 끝나지 않냐 이랬더니 이게 정당법에 그걸 다 공개해주면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면 가족이 또 공개되면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의혹 넣을 때마다 공개라 하면 그러면 이게 누가 이게 게시판에 누가 어떻게 그걸 마음 놓고 쓰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이게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 경찰이 나서가지고 이제 아무리 정당법보다 압수수색 영장이 더 우선할 거 아니에요. 정당법이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 압수수색 영장은 뭐냐 하면 대통령을 뭐 이게 협박한 다른 사람 글이에요. 이건 한동훈 대표 가족 글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한동훈 대표 가족이라 추정되는 사람은 글 올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열받죠.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욕하면 근데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경찰이 그것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잖아요. 협박을 해도. 그거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논란이 사그러질 때까지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취재한 겁니다. 대응이 이러면 논란을 더 키울 겁니다. 이게 왜 정당법 위반이죠? 아마 저는 한 5분이면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당 명부는 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접속했는지. 왜냐하면 글을 올리기 전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이 정말 당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실명이고 인증을 휴대전화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서 이거 올린 사람이 아니다. 진땡땡이 내 부인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만 확인해주면 돼요. 정당법 운운하는 건 아마 당원의 명부 같은 걸 유출하거나 외부에 알리면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다 아니다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명 나오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는 쓰지 않았다? 그러면 더 문제는 가족들이에요. 훨씬 많은 글을 썼으니까요. 근데 그걸 왜 확인시켜주지 못하느냐. 당연히 그럼 따라붙는 의문은 정말 썼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 명의를 도용하는 걸 그럼 방임했나?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던 댓글팀이 정말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줄 그런 답변할 의무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내에 과연 이제 또 추가적인 사실이 나올지 보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CBS 보도국에서 윤 대통령의 그 골프 라운딩 취재를 단독 보도를 최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나섰던 CBS 기자가 휴대폰을 뺏기고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래서 언론 입틀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CBS 취재기자는 지난 9일 오후 태릉군 골프장 인근에서 잠복 취재 중 대통령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취재에 나섰는데요. 전국 언론노조 CBS 지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시민들이 단풍 사진을 찍으면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골프 장면을 촬영하려 대기 중인 기자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나타나 강제로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즉석 취조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CBS 지부에서는 경찰도 건조물 침입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하면서 제보자 색출에 집중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은 이제 입건 전 단계다, 입건 전의 단계다 뭐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입건 소식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민주당 안규령 대변인은 골프 논란에 대한 국민 물음에는 입국다하고 언론 자유에는 입틀막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조치였다, 정상적인 경호 행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냥 핸드폰을 그냥 뺏어갔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영장도 없이 핸드폰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무리 경호처지만 좀 팩트를 좀 체크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CBS 방송이라서 예. 제가 논평 안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 같으면 여기 경호처 편을 들겠는데 CBS 방송이니까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습니까? 예, 근데 팩트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왜 예. 그냥 어떻게 핸드폰을 가져가요? 그냥은 못 가져갈 겁니다. 영장 없이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촬영에 대기 중인 기자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즉석 취조에 나서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인데 그러다면 영장이 없으면 예.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에 핸드폰이 대해서 제일 중요한 그거는 이제 팩트 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게 굉장히 중립적으로 갑자기 CBS니까. 자, 우리 장 변호사님은 제가 이 기사를 쭉 봤었는데요. 예. 굉장히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내놔라 이런 것 같아요. 뭐 그런 본인들은 경호처에선 이미 제출이었다라고 하겠지만 기자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사진 같은 것도 다 지우게 해서 지우는데 협조를 했고요. 그리고 기자가 당연하지만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는지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구로부터 들은 거냐, 어떻게 알고 왔느냐, 왜 그랬느냐 계속 강압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입틀막에 의해서 폼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 정부는 언론을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언론을 적으로 그리고 언론을 길들이기 대상으로 하면 이 정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위중함은 없이 그냥 윗선에 비위 맞추고 대통령 경호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재갈을 채우는 이런 민주주의의 태행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구나. 아, 이 정부 바뀌겠다고 말만 하는구나. 전혀 진일보하지 않구나.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구나. 그냥 참담함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측은 경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현장 근무자들이 신원불상 인원들을 정문 부근에서 발견해 촬영을 제지하고 이미지 삭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 이제 경호처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예, 관련 보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윤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